안녕하세요. 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교실의 윤하영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전쟁의 아픈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시대에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이곳 속초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교실 스페셜 5번째 시간, 속초 시립박물관에서 시작해볼까요? 산과 바다, 호수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유명한 관광 휴양도시 강원도 속초. 설악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촌 문화와 동해를 둘러싼 어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쪽으로 내려온 북의 실향민들이 속초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오랜 세월 속초에 머물게 될지 짐작하지 못했지만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픔을 달래며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왔는데요. 아바이 마을로 대표되는 실향민 문화가 정착하면서 독특한 향토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속초 시립박물관은 속초가 간직하고 있는 민속 문화를 담으면서 이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 유적지는 물론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와 문화까지 속초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작은 움막 같은 곳에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사람이 살았던 것일까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사람도 보이고 낚시도구도 보이는데요. 어떤 흔적인 거예요? 이거는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자리입니다. 선사시대요?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터 발견 당시에 낚시 도구라든가 구멍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굽다리 토기들이 발견됐는데요. 그걸로 선사시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속초에서 발견된 토기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속초시대에 발견된 민무늬 토기나 구멍무늬 토기는 청동시대 토기라고 해요. 그럼 청동기 시대에 발견된 토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청동기 시대 토기들은 민무늬 토기나 구멍무늬 토기가 아랫부분이 납작하다고 합니다. 여기 속초시에 발견된 토기가 아랫부분이 납작한 걸로 보아 이 구멍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 토기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 있는 거는 복제된 것이고요. 나라에서는 유물들을 많이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속초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 바로 산삼입니다. 산삼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간과 심장을 튼튼하게 해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쓰였습니다. 선생님, 한 번 찾기도 힘든 산삼이 유독 강원도에서만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예요?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산삼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토양, 일조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강원도가 적당한 토양과 수분 일조량이 잘 맞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10만이 기준으로 볼 때 동쪽의 경사면에 그리고 한렵수나 침엽수가 적당히 섞여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산삼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삼이 강원도 자연산 삼입니다. 그럼 자연산 삼이라면 자연이 아닌 다른 삼도 있는 거예요? 네, 삼에는 산양산삼과 장내삼이 있습니다. 산양산삼은 산삼 씨앗을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자라게 생육 조건이 좋은 곳에다가 그냥 이게 자연 상태로 뿌려 놓은 거고요. 장내삼은 사람이 사는 집 주변에다가 작물처럼 기르는 삼을 장내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이 산삼을 캐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산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나요? 산삼 캐는 신만이들은 삼을 옛날에 캤던 자리를 구강자리로 합니다. 구강자리는 그 전에 헤매했던 삼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고요. 구강자리가 없는 삼은 흙조가 없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흑조구는 까마귀를 말하는데요. 까마귀가 이 산삼 씨앗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까마귀가 산삼 씨앗을 먹고 배설을 하면 발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조류들의 이빨이 없어요, 치아가. 그래서 먹으면은 강력한 위산에 의해서 그 발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삼이 날 확률이 높겠죠. 까마귀가 나쁜 징조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산삼을 캐러 갈 때 여러 명이 함께 가요? 혼자 가면 훨씬 많이 발견해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산삼을 캐러 갈 때 혼자 가면 물론 다 갖고 좋겠지만 옛날에는 큰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그다음에 멧돼지도 있고 그래서 357구로 팀을 짜가지고 입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럿이 그 입산하면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대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등너미 하세, 진산 하세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등너미 하세, 진산 하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10만들이 쓰는 은어인데요. 등너미 하세는 산 넘어가세, 진산 하세는 하산 하세. 그런데 어때요? 하영 씨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너미 하세, 진산 하세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꼭 이북말 같아요. 맞아요. 강원도가 북한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는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갯배를 타고 가는 마을이 있어요. 현재도 운영되고 있고요. 갯배요? 배 같기는 한데 갯배가 뭐예요? 궁금하세요? 가보실래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갯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요? 이 갯배는 와이어 줄로 양쪽에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새 고랭이를 가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끄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 갯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속초 갯배만 이렇게 와이어 줄로 무동력으로 이렇게 끌고 왔다 가는 건 속초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까운 거리는 이동하기가 편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갯배가 속초에만 있는 거예요? 갯배는 전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이렇게 초생달명으로 실향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고수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돌아서 가면은 옛날에는 8km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바로 이 개를 건너오면은 6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로 이렇게 줄을 묶어 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무동력으로 건너는 방법을 하면은 아주 짧고 쉽게 다닐 수 있잖아요. 고기도 잡아야 되지, 그거 팔아야 되지, 그리고 또 시장에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 근거지가 시내하고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다니면은 엄청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끄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끌면 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거 잡아보세요. 꺾어가지고 여기에 힘껏 이렇게 당기면 줄이 당겨져요. 그렇게 하면 배가 이동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묶여있지만 거기는 실제로 배가 엄청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근데 한 명이서 하기는 너무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 실제로 거기 노인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같이 안 도와주면 사람 많이 살던 아저씨들이 도와달라고 막 소리쳐요. 가만히 모르고 선임들이 서 있으면서. 당시 실향민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갯배. 실향민들에게는 지름길의 역할을 턱턱히 해냈습니다. 마침 박물관 한편에서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일부러 전통婚예를 치르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신랑 신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의식이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려는 젊은 신랑 신부들이 이곳을 찾곤 하는데요. 선생님, 저 어때요? 예쁜가요? 네, 손녀가 하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전통 혼례는 처음 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 왜 남자는 파란색 옷을 입고 저 같은 신부는 왜 빨간 옷을 입는 거예요? 원래 신부는 여자는 원래 파랑이고 남자는 빨강색입니다. 근데 하늘이 태양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상징하고 땅은 이제 검은색을 상징해서 파란색으로 여자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알고 여자가 빨강이고 남자가 파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색으로 지금 대례복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반대색으로 이렇게 입게 된 것입니다.
옷 색깔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입은 옷의 문양이 너무 예쁜데요. 이 문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신부 옷에 많이 아름답게 수놓여져 있는 모란과 또 연꽃 문양, 그다음에 십장색 무늬는 부귀영화와 장수를 의미하는 뜻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수를 넣었고요. 신랑 달룡포 앞에도 흉배 앞에 학 2마리와 또 이렇게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귀영화와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옷에도 문양이 많은 만큼 상에도 많은 것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특히 대나무랑 소나무가 인상적이었어요. 대나무와 소나무를 이 상에 이렇게 놓은 거는 절개와 지소를 이제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음식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음식 중에서 이제 밤은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출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대추는 많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해서 이렇게 놨고요. 지금 거기 또 하얀 흰 달떡이 있어요. 흰 달떡은 달처럼 둥그렇게 그리고 세상을 아주 밝게 아름답게 밝게 비추라는 뜻으로 부부가 이제 원만하게 잘 화합해서 살라는 의미로 이렇게 놨습니다. 대추와 밤,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랑과 신부의 축복을 기원했는데요. 신랑 신부님 행복하세요. 모처럼 예쁜 의복을 갖추었는데 그냥 갈 수 있나요? 갑자기 신부를 맡게 된 일일 신랑. 과연 신부를 마음에 들어 할까요? 이렇게 좋은 날, 표정을 숨길 수가 없죠. 천생연분입니다. 그럼 모든 신랑 신부의 다짐을 대신해 볼까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요. 짠! 제가 도착한 이곳은 청호동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되돌아온 느낌이 드는데요. 실향민들이 모여 살았던 이곳 아바이 마을 골목을 저와 함께 걸어볼까요? 청호동 아바이 마을은 한국 전쟁 이후 월남한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50년이 넘은 오래된 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집들은 1950년대 학고방이라 불리던 판잣집으로 당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짐을 꾸려 떠날 수 있도록 단촐한 살림살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피난민들은 부족한 물품을 구해서 만든 부엌과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팔던 상점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이곳을 관리하고 계신 선생님과 마주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청호동 골목을 구경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집집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속초에는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데 박송월 가옥을 한번 이렇게 여기에 우리 박물관에 똑같이 재현해 놨어요. 한번 박송월 가옥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선생님 여기 네. 그릇이 있는 거 봐선 부엌 같은데요. 네. 여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박송월 댁은 이렇게 부엌을 하나 조그마하게 초라하지만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밥을 해서 쪽방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이렇게 쪽방들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가구가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럼 가족은 아닌 거예요? 네, 이 가족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 다른 가구가 여럿이 같이 이렇게 의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신문을 얻어다 이렇게 붙여갖고 살고요. 신문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신문하고 그 전에 그 달력도 12살짜리 달력도 이렇게 붙어 있고 피난 때 갖고 내려온 여러 가지 재봉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피난 때 갖고 내려온 재봉틀은 지금도 그 요긴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 난로예요? 여기 예, 있는 거? 이건 난로는 석탄 난로. 난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나무를 떼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이렇게 힘든 생활들을 60여 년을 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쭉쭉 일자로 되어 있답니다. 이게 집단촌인데 또 이쪽 골목, 옆 골목을 한번 가볼까요? 청호동 집들의 구조를 살펴보니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옥은 기후에 따라서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구조가 조금 다른데요. 실제 속초의 아바이 마을에는 여전히 옛날식 한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향민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북쪽의 주택 양식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남부 지역의 가옥은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일자 형태로 되어 있으며 대청마루를 남쪽에 두어 햇볕이 잘 들게 했습니다. 북부지방의 가옥은 추위를 잘 나도록 바람을 막기 위해 미음자 구조로 집을 지었고 방과 방을 연결하여 통하도록 하여 마루나 복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는 개성집이랑은 다르게 지붕이 낮아 보이는데요. 예, 이 북방식 한옥들이나 이렇게 초가집들은 모두 이렇게 처마가 긴 것은 이렇게 눈보라가 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보라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함경도 집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거는 정주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답니다. 정주관은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에 걸터 앉아서 주안상도 내드리고 또 명절 때는 다양한 음식들을 주부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곳이랍니다.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근데 또 독특한 구조를 발견했어요. 지금 문이 굉장히 작은데요. 저기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기는 북한 지방은 이렇게 눈보라가 심하고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방 안의 열 손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문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목을 구부리고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작은 문들을 만들었답니다. 독특하죠? 네. 이렇게 집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도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또 과학적인 이유도 많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추운 지방과 이렇게 따뜻한 지방과의 바로 그 차이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다 구조가 거기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된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하죠? 청호동 골목을 지나면서 1950년대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한옥을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예. 어디선가 경쾌한 소리가 들리는 예. 것 같은데요. 우리 속초 시립박물관에서 두시면 이렇게 사자노름, 북청 사자노름이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요 앞에 놀이공원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저기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백미라고 전해지는 북청 사자노름이 벌어졌는데요. 사자노름을 비롯한 다양한 춤사위와 민속악기가 어우러져 흥겨움을 더해줍니다. 북청 사자노름은 백수의 왕인 사자가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등장하여 잡귀와 재앙을 쫓고 마을이 태평하고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 탈도 그 역할에 따라 모양과 개성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예, 함경남도 북천군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함경도 분들이 피난을 많이 내려왔어요. 이분들이 여기 정착하면서 그분들이 그 고향을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탈이 있는데 뭐 꼭새 탈도 있고 양반 탈도 있고 그다음에 길잡이 탈도 있고
꼽주 탈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탈들을 이용해서 정월 대보름 때면은 마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잡신을 몰아내고 또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 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요. 익살스럽고 기이한 모습의 탈들이 흥미로운데요. 탈을 직접 만들어 본다면 우리의 놀이문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제가 만들 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북청 사자 노름을 조금 전에 놀이마당에서 보았죠. 아주 재밌었죠. 이제 여기서는 북청 사자 탈을 만들기 체험할 겁니다. 자, 이 체험을 하려면 가장 여기에 이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사자가 무서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북청 사자는 이 정월 대보름 때 이 마을에서 이 잡신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이 북청 사자 탈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가가호 다니면서 이렇게 놀이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사자가 무섭게 만들려면 입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빨도 나와 있어야 되고 눈도 우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무섭게 만드는 게 포인트군요. 예. 그럼 누가 더 무섭게 만드나 한번 해보실래요? 네, 북청사자 탈을 지가 멋지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자의 얼굴의 형태가 잡혀 있는 탈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색을 입혀주는데요. 탈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화가 난 것처럼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살려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숨겨진 미술 실력을 있는 힘껏 발휘해서 사자 얼굴 만들기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무서운 표정이 살도록 사자의 갈기를 달아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북청사자 탈 만들기 체험을 이제 다 끝냈습니다. 누가 더 잘 만들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봐야지. 와, 내꺼. 와, 잘했어요. 와, 잘했어요. 그러면 예. 누가 더 무섭게 만들었는지 한번 예. 써볼까요? 그래요. 자, 그러면 설고. 보고. 자, 북청 사자탈 만들기 완성! 전쟁 이후 60년. 그동안 북쪽의 생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분단의 벽이 가로막고는 있지만 우리의 옛것을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만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이곳의 실향민들도 고향을 찾게 될 그날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속초에서 실향민들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무심코 지나쳤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한다면 더 크고 넓은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교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